안녕하세요. 서민 입장에서 재테크 이야기하는 서민테크입니다. 저는 미국 주식 7억, 한국 주식 2천만 원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중 4억은 현금 흐름을 만들기 위한 배당주에, 나머지는 돈을 불리기 위한 성장주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요즘 미국과 이란 전쟁으로 인해 나스닥 코스피 모두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환율은 1,500원까지 상승했었죠. 저는 환율 1,500원 돌파하는 것은 처음 본 것 같아요. 배당주에서 나오는 배당금으로 생활비를 쓰고 있는데 최근 환율이 약간 하락하여 오를 때까지 기다리느라 환전을 안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다시 환율이 올라와 줘서 환전을 하여 약간의 환 차익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처음 월 배당을 세팅할 때 한국 주식이 아닌 미국 주식으로 세팅한 이유가 원화보다 달러가 훨씬 안전한 화폐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원화 가치 하락과 물가가 오르는 것에 의한 손실을 어느 정도 방어해 주니까 말이죠. 전쟁으로 인해 생활비에서 적은 부분에서 이득을 보았지만 주가들이 하락해서 제 계좌의 수익은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특히 코스피는 이틀 만에 18% 하락을 했습니다. 반면 나스닥은 하락하긴 했는데 코스피보다는 덜 하락을 했죠. 왜 코스피만 단기간에 많이 하락했냐라면 여러 가지 이유를 대겠지만 가장 큰 것은 지금까지 급상승을 했기 때문에 급하락을 하는 것입니다. 코스피가 급상승할 때만 해도 더 갈 거라고 생각하여 고점에 매수하신 분들은 지금 많은 피를 보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런 현상들은 역사적으로 이미 반복적으로 나타나왔던 것들이라 놀라운 현상도 아닙니다. 많이 오르면 결국 하락하게 되어 있고, 많이 하락하면 결국 상승하게 되어 있다는 게 투자의 근본적인 규칙이기 때문이죠. 저는 그래서 항상 많이 상승하는 종목은 쳐다도 보지 말라고 했었고, 2차전지, 비트코인, 이제는 한국 주식까지 포함해서 그대로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들은 말할 겁니다. 지금 코스피 많이 하락했으니 이제 매수할 때 아니냐고 말이죠. 많은 사람들은 조금만 하락하면 싸졌다고 생각을 하며 매수를 하는데 그건 돈을 벌고 싶은 조급한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정도 하락에 매수를 하는 것은 고점에 매수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고 생각해요. 종목이 싸졌냐 안 싸졌냐를 판단하는 기준이 단기간에 얼마나 많이 빠졌냐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전체적인 차트를 봤을 때 지금 비싼 구간인지 싼 구간인지 파악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최적의 매매 타이밍을 맞출 수가 없기 때문에 기준을 지점이 아닌 구간으로 보고 판단을 해야 합니다. 그럼 빨간색으로 표시한 부분이 매수 구간, 파란색으로 표시한 부분이 매도 구간으로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구간으로 보면 현재 나스닥과 코스피는 여전히 비싸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하락했다고 싸져서 매수해야 되는 게 아니라 아직도 비싸다고 인식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종목마다 차트는 다르지만 저렇게 전체적인 차트를 펼쳐놓고 지금 비싼지 안 비싼지를 판단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최근 많이 오른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비싸서 못 샀었는데 이제 하락했으니 적극적으로 매수를 해야지라는 행동은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전체적으로 보면 여전히 비싼 구간에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무조건 하락할 때마다 매수하지 않습니다. 싸져 있을 때 매수를 하는 것이죠. 사실 큰 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장기 투자를 해야 하고 그러다 보면 인생에 있어서 매수 매도 횟수가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 빨간색과 파란색 구간 말고 비어있는 구간에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매매를 하지 않고 기다리는 것이죠. 기다려야 하는 구간이 매수 매도 구간보다 훨씬 길죠. 결국 투자에서 가장 많이 투자해야 하는 것은 기다리는 시간이고 그걸 견디고 버티는 사람만이 상승하는 큰 수익을 다 먹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전체적인 관점에서 봐야 되는 것이지 단기간에 하락했다고 조급하게 많은 돈을 투자하시는 건 금물입니다. 여러분이 싸져서 좋다는 기분이 들었을 때는 진짜 하락이 아닙니다. 진짜 하락은 투자해도 되나라는 망설임이 생기고 공포가 들었을 때입니다. 물론 지금과 같은 전쟁이란 이슈에 의해 하락하는 것은 신경 쓸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어차피 전쟁이란 악재는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게 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상승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만약 투자하고 계신 종목의 계좌 수익률이 50% 이상 박살이 나셨다면 추가 매수의 기회를 삼으셔도 됩니다. 근데 겨우 20% 이내 하락했다면 더 하락할 때까지 자금을 모으시는 게 낫습니다. 어떤 투자를 하시고 매수를 하셨던 간에 잡주가 아니시라면 하락했다고 손절하는 것은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하락의 공포를 피하는 투자 습관을 들인다면 다음번에도 돈을 벌 확률은 낮을 것이기 때문이죠.
나스닥과 코스피가 둘 다 많이 오른 상태에서 비싸진 구간에 있지만 저는 나스닥에는 긍정적이고 코스피에는 부정적으로 바라봅니다. 더 많이 빠지는 코스피가 싸져서 메리트가 있는 게 아니냐라고 하시겠지만 나스닥과 코스피는 성격 자체가 다릅니다. 역사적으로 나스닥은 장기적으로 꾸준히 우상향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고 코스피는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많이 오른 뒤에는 하락하여 길게 횡보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할 겁니다. 정부가 코스피 주가를 정책적으로 올려줄 것이기 때문에 예전과는 다르다라고 말이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저는 국가가 주식의 국민연금 같은 투자금으로 직접 개입하는 비정상적인 시스템에 베팅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보다 제가 지금까지 지켜보아왔던 시장의 근본적인 성질에 베팅해서 제 돈을 불리고 지키는 게 낫다고 보는 것이죠. 투자 시장에서 비정상적인 것은 시간이 지나면 결국 자기 근본을 찾아 정상화가 되게 되어 있고 그 과정에서 많은 폭탄들이 터져 나올 것입니다. 아마 그 폭탄들은 나스닥이 폭락했을 때의 시점이라고 생각해요. 그때 되면 코스피의 거품은 빠지고 정상화가 되며 비로소 매수하기 좋은 구간이 발생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매수해서 단기적인 적은 수익은 얻을 수도 있겠지만 결국 장기적으로는 좋은 결과를 보지 못할 거라고 보는 것이죠. 상승할 때는 영원히 올라갈 것 같지만 결국 언젠가는 하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가는 역사적으로 흘러왔던 종목의 성질대로 갈 것입니다. 언제가 매수하기 좋은 구간인지 잘 생각해 보시고 그 구간이 안 왔으면 느긋하게 기다리시고 그 구간이 왔으면 적극적으로 매수하시길 바랍니다.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